계집년이 사단장이라고?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만. 그 한마디가 부대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 말을 내뱉은 중령은 몰랐다. 단 한 통의 전화로 하늘에 헬기 세대가 뜨게 될 줄은. 산골의 조용한 군부대, 그곳에서 벌어진 권위와 편견, 그리고 진짜 군인의 자격을 가르는 치열한 충돌. 쓰리스타 여군의 냉철한 명령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 대체 그날 그 부대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북도 깊은 산골,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그곳에 제13기계화 보병사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병사들의 구령소리가 산을 타고 울려 퍼지고 군용 트럭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부대 안을 오갑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육군의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한 그야말로 군대다운 군대였습니다. 부대장 박태식 중령은 이 부대에서 25년을 보낸 직업군인입니다. 50대 중반의 나이, 굵은 목소리와 각진 턱선, 그리고 가슴팍에 빼곡히 달린 약장들이 그의 군 경력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박태식은 자신의 군 생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상명하복의 엄격한 질서, 남자들만의 끈끈한 전우애, 그리고 조국을 지킨다는 사명감.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물러. 군대가 군대 같아야지. 박태식은 오늘도 병사들의 아침 식단을 점검하며 투덜거렸습니다. 젊은 병사들이 밥을 남기는 모습을 보면 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등병이던 시절에는 보리밥 한 그릇도 귀했던 때였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반찬 투정까지 합니다.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식당을 나왔습니다. 오전 10시 박태식은 병기고 점검을 마치고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고 그 위에 빨간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인사명령서였습니다. 박태식은 무심코 봉투를 뜯었습니다. 새로운 사단장 부임 통지서였습니다. 윤아림 중장. 박태식은 이름을 보는 순간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하림이라는 이름이 여자 이름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마 했습니다. 사단장이 여자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인사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인사과? 나 박태식 중령인데. 새로 부임하는 윤아림 중장 말이야. 혹시 그분이 여자야?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인사과 대위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중령님. 육군 최초의 여성 삼성 장군이십니다. 박태식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여군 장교를 직속 상관으로 모셔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여군 자체를 별로 본 적도 없었습니다. 계집년이 사단장이라고? 박태식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훈련장에서는 병사들이 땀을 흘리며 구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젊은 병사들이 여자 장군 밑에서 복무를 하게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고 라이터를 켰습니다. 에휴, 세상 참 이상하게 돌아가네.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박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군대는 남자의 세계라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데 이제 와서 여자가 사단장이라니, 그것도 별이 3개나 달린 중장이라니. 박태식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박태식은 부사관 몇 명과 함께
부대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이따금 이렇게 막걸리 한 잔 기울이며 부대 이야기를 나누는 게 그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식당 안은 이미 다른 부대 간부들로 북적였습니다. 박태식 일행은 구석자리에 앉아 안주를 시켰습니다. 중령님, 새 사단장님이 여자라면서요? 젊은 상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태식은 막걸리 잔을 단숨에 비우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여자래. 별 3개 달았다고 하던데. 와, 대단하네요. 육군 최초라면서요? 대단하긴. 요즘 세상이 다 그렇지 뭐. 여자도 군인이고 군대도 민주화됐다고 난리야. 박태식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옆에 앉은 중사가 물을 한 잔 따라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별 3개면 실력이 있으시겠죠. 실력? 요즘은 실력보다 정치가 먼저야. 여자 장군 만들어서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거지. 박태식은 술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술이 취하면 말이 거칠어지는 게 그의 버릇이었습니다. 군대는 말이야, 남자의 세계야. 피 흘리고 목숨 걸고 싸우는 곳이라고. 그런 곳에 여자가 무슨 수로.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중이 하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인사를 하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박태식은 그가 나가는 것도 모른 채 계속 술잔을 기울이며 투덜거렸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 젊은 중이의 휴대폰 카메라가 자신의 말을 고스란히 녹화하고 있었다는 것을. 밤이 깊어갈수록 박태식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신입 시절 이야기, 월남전 참전 선배들 이야기, 그리고 군대가 얼마나 변했는지에 대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함께 있던 부사관들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쳐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태식은 숙취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는 간단히 세면을 하고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신임 사단장 취임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군복을 말끔히 다려 입었고 취임식이 열릴 대강당에는 의자들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박태식은 군복 상의에 단추를 여미며 거울을 봤습니다. 25년을 함께한 이 군복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모자를 눌러쓰고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수백 명의 장병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입장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장병이 일제히 차려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며 윤아림 중장이 들어왔습니다. 박태식은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윤아림 중장은 생각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나이, 단정하게 뒤로 넘긴 짧은 머리, 그리고 곱게 펴진 어깨. 그녀의 군복에는 별 3개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박태식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우며 흔들림이 없는 눈빛. 그것은 수많은 전장을 겪은 군인의 눈빛이었습니다. 윤아림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강당 안은 숨소리조차 들릴 듯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시선을 장병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13기계화 보병사단 장병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했습니다. 마이크 없이도 강당 구석구석까지 들릴 것 같은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이 부대의 사단장으로 부임한 윤아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부대를 이끌어가게 되어 영광입니다. 박태식은 팔짱을 낀 채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자라내 속으로 그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이 그의 생각을 멈추게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단 한 가지만 약속하겠습니다. 나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직 실력과 책임으로만 평가합니다. 강당 안이 술렁였습니다. 윤아림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장병들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 부대에는 남자 군인도 여자 군인도 없습니다. 오직 대한민국 군인만 있을 뿐입니다. 계급장이 높다고 해서,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존중받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부하를 책임지는 사람이 진정한 군인입니다. 그녀의 말은 간결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박태식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 말이 누구를 겨냥한 건지 그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취임식이 끝나고 장병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식도 서둘러 강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저녁 무렵 박태식은 다시 장교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따라 술이 필요했습니다. 식당에는 이미 몇몇 장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태식은 구석자리에 앉아 소주를 주문했습니다. 중령님, 새 사단장님 어떠셨어요? 젊은 대위가 물었습니다. 박태식은 소주잔을 단숨에 비우며 대꾸했습니다. 뭐 어때? 별 3개 달았다고 해도 여자지 뭐. 옆 테이블에 소령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취임사는 인상적이지 않았습니까? 인상적? 그냥 준비된 멘트지. 결국 정권이 만들어낸 쇼야. 여자 장군 하나 만들어서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거라고. 박태식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술이 들어가자 어제의 주정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군대가 뭐가 됐어? 이제 여자도 사단장하고 다음엔 뭐야? 대장도 여자가 하나? 함께 있던 장교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식당 입구 쪽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젊은 중이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박태식은 그것도 모른 채 계속 술을 마시며 투덜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태식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집무실에 도착하자마자 행정병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중령님, 사단장님 비서실에서 연락 왔습니다. 오전 9시 사단장실로 출두하라고 하십니다. 박태식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사단장실? 무슨 일인데?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꼭 정시에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박태식은 시계를 봤습니다. 이미 8시 50분이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군복을 정돈하고 사단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마 신임 사단장이 부대장들을 하나씩 만나보려는 것이겠지. 별로 긴장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단장실 앞에 도착하자 비서 대위가 나와 있었습니다. 박태식 중령님이시죠? 들어가십시오. 사단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박태식은 가볍게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사단장실 안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윤아림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취임식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박태식 중령, 앉으십시오. 박태식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윤아림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중령님, 이것 좀 보시겠습니까? 윤아림은 태블릿을 박태식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동영상 하나가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 속에서 박태식 자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계집년이 사단장이라고? 박태식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동영상은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별 3개 달았다고 해도 여자지 뭐. 결국 정권이 만들어낸 쇼야. 윤아림은 동영상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박태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태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자신의 목소리였고 자신이 한 말이었습니다. 박중령, 이건 단순한 망언이 아닙니다. 윤아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조직 기강의 해이이며 여성 군인 전체에 대한 모독입니다. 더 나아가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박태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반항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윤아림을 마주봤습니다.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윤아림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틀린 말이냐고요? 그렇습니다. 군대는 남자들이 지켜온 곳 아닙니까? 2000년 역사 동안 전쟁터는 남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가 사단장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박태식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25년을 군대에서 보낸 자신에게 이것은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윤아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창문 쪽으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훈련장에서는 병사들이 구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중령, 당신은 25년을 군대에서 보냈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신은 그 25년 동안 무엇을 배웠습니까? 상관을 모욕하는 법입니까? 편견을 정당화하는 법입니까? 박태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아림은 다시 책상 앞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중령이라는 계급을 달고 있으면서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서슴지 않다니. 윤아림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합참 상황실입니까? 지금 즉시 항공수송훈련 계획 비치를 발동하십시오. 즉시입니다. 박태식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단장님. 그게 무슨... 앉으십시오, 중령. 윤아림의 목소리는 명령이었습니다. 박태식은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30분 후 부대 상공에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창문 밖으로 헬기 세대가 저공 비행을 하며 지나갔습니다. 부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박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아림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여자라서 못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부터 몸으로 체험시키려 합니다. 윤아림은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긴급 야전훈련 계획서였습니다. 박태식은 서류를 받아들고 훑어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동안 산악지대에서 실시하는 극한 상황 훈련이었습니다. 사단장님, 이건 너무 무리입니다. 병사들 체력을 고려하면 중령님도 함께 참여하십니다. 윤아림의 말에 박태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휘권은 제가 직접 맡겠습니다. 중령님은 작전 보조를 맡아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자라서 할 수 없는 게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태식은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도전이었습니다. 윤아림은 자신에게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사단장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자신의 말을 직접 반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태식은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사단장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불끈 쥐어졌습니다. 25년 군 생활에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좋다, 두고 보자. 여자가 산악훈련을 어떻게 견디는지. 다음 날 새벽 5시 부대 전체가 집결했습니다. 병사들은 완전군장을 착용하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박태식도 오랜만에 전투복을 제대로 챙겨 입었습니다.
그리고 집결지로 향했습니다. 이미 윤아림이 와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완전 군장 차림이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배낭을 맨 모습이 어느 병사 못지않았습니다. 전 장병 집결 완료했습니다. 부관이 보고했습니다. 윤아림은 고개를 끄덕이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우리는 극한 상황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 훈련은 여러분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입니다. 윤아림의 목소리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뛰고 함께 땀 흘리겠습니다. 사단장이라는 계급장을 내려놓고 한 명의 군인으로서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걷겠습니다. 출발. 부대는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목표 지점은 30km 떨어진 산악지대였습니다. 박태식은 뒤에서 부대를 따라가며 윤아림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선두에서 병사들과 같은 보폭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쇼를 하는 건가? 박태식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윤아림의 보폭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부대는 첫 번째 휴식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병사들은 땅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박태식도 배낭을 벗고 물통을 꺼냈습니다. 그때 윤아림이 병사들 사이를 걸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괜찮은가, 이병? 네, 사단장님. 물 충분히 마시게. 탈수되면 안 되네. 윤아림은 일일이 병사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물집이 생긴 병사에게는 직접 반창고를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박태식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연기치고는 그럴듯했습니다. 오후 3시 부대는 산악지대에 진입했습니다. 경사가 가파른 길이 계속되었습니다. 병사들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박태식도 이마에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이런 행군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아림은 여전히 선두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윤아림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기상대, 현재 기상 상황 보고하라. 사단장님, 2시간 내로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훈련 중단을 건의합니다. 박태식도 무전을 듣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훈련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산악지대에서 폭우는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윤아림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훈련 계속한다. 전부대 우에 착용하고 계속 전진하라. 박태식은 황급히 윤아림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단장님, 위험합니다. 비가 오면 시야가 확보되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중령. 하지만 실전에서 적은 날씨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박태식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정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슬비였지만 곧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시야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사들은 우의를 입고 있었지만 이내 흠뻑 젖었습니다. 발밑은 진흙탕이 되었고 길은 미끄러웠습니다. 전부대 간격 유지하고 천천히 전진하라. 윤아림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박태식은 뒤에서 부대를 독려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병사가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윤아림이 재빨리 달려가 병사를 일으켰습니다. 괜찮은가? 네, 사단장님. 죄송합니다. 사과할 일 아니네. 조심해서 가게. 윤아림은 병사의 팔을 부축하며 함께 걸었습니다. 박태식은 그 모습을 보며 미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 여자는 진짜인가 아니면
여전히 쇼를 하는 건가? 밤 10시 부대는 야영지에 도착했습니다. 병사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텐트를 쳤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윤아림은 텐트를 치는 병사들을 도왔습니다. 직접 말뚝을 받고 로프를 당겼습니다. 박태식은 멀찌감치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텐트가 모두 설치되고 병사들이 하나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아림은 마지막까지 남아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그녀의 군복은 진흙투성이었고 얼굴에는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친 기색 없이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박태식은 자신의 텐트로 들어가 젖은 군복을 벗었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그는 배낭에서 수건을 꺼내 몸을 닦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저 여자가 저렇게까지 할 줄이야. 박태식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윤아림의 모습에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본능적인 불신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첫날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이틀이 더 남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비는 그쳤지만 날씨는 여전히 흐렸습니다. 병사들은 젖은 군복을 입고 다시 배낭을 챙겼습니다. 윤아림도 이미 준비를 마치고 밖에 서 있었습니다. 박태식은 텐트에서 나와 그녀를 봤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훈련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박태식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대체 무엇을 증명하려는 걸까? 그리고 자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 그는 대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태식은 몰래 위성 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상급 부대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전 지휘가 무리하다. 병사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 다른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훈련 이틀째 오후 부대는 가장 험난한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계곡을 따라 이어진 좁은 산길이었습니다. 한쪽은 절벽, 다른 쪽은 급류가 흐르는 하천이었습니다. 병사들은 한 명씩 조심스럽게 길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윤아림은 여전히 선두에서 길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박태식은 중간쯤에서 부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상급 부대에 보낸 보고서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당한 조치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병사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여자 사단장의 무리한 작전으로 사고가 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오후 4시경 하늘이 다시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상대의 경고가 무전으로 들려왔습니다. 사단장님, 상류 지역에 집중호우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하천 수위가 급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아림은 즉시 부대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녀는 지도를 펼쳐 현재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박태식도 그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사단장님, 즉시 고지대로 이동해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고지대가 3km 앞입니다. 병사들 체력으로는 1시간 반은 걸립니다. 윤아림은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부대 비상행군 준비, 목표 지점까지 최단 시간 내 이동한다. 병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대열을 정비했습니다. 윤아림은 선두로 나서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박태식도 뒤를 따랐습니다. 비가 점점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발밑의 길은 순식간에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30분이 지났을 때 하천의 물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수위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박태식은 불안한 마음에 하천 쪽을 바라봤습니다. 물살이 거세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앞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세요. 박태식은 급히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한 명의 병사가 발을 헛디뎌 하천으로 미끄러진 것이었습니다.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병사는 필사적으로 바위를 붙잡으려 했지만 물살이 너무 거셌습니다. 전 부대 정지. 윤아림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배낭을 벗고 하천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박태식이 급히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사단장님, 위험합니다. 구조대를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중령. 윤아림은 박태식을 밀쳐내고 하천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박태식은 그 모습을 보며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미친 짓이었습니다. 저 물살에 뛰어든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윤아림은 물살을 헤치며 병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병사의 팔을 붙잡고 바위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물살이 두 사람을 계속 밀어냈습니다. 윤아림은 한 손으로는 병사를, 다른 손으로는 바위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로프, 빨리 로프를 던져. 박태식이 소리쳤습니다. 병사들이 급히 로프를 던졌습니다. 윤아림은 로프를 붙잡았습니다. 병사들이 일제히 로프를 당겼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두 사람이 물가로 끌려왔습니다. 마침내 윤아림과 병사가 육지에 닿았습니다. 병사들이 급히 달려와 두 사람을 끌어올렸습니다. 윤아림은 땅에 쓰러져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습니다. 사단장님, 박태식이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윤아림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리고 구조된 병사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은가, 이병? 병사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단장님.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괜찮네. 무사해서 다행이네. 윤아림은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박태식이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사단장님, 쉬셔야 합니다. 아닙니다. 아직 병사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합니다. 윤아림은 고집스럽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젖은 군복을 터는 것도 잊고 병사들을 돌아봤습니다. 전부대 다시 출발한다. 목표 지점까지 20분 안에 도착해야 한다. 병사들은 대답도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박태식은 윤아림을 부축하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걸을 수 있습니다. 중령. 그녀는 비틀거리면서도 선두로 나섰습니다. 박태식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여자는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진 걸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걸까? 20분 후 부대는 고지대에 도착했습니다. 병사들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아림은 마지막으로 인원을 점검한 후에야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군의관, 빨리 군의관을 불러. 박태식이 소리쳤습니다. 군의관이 달려와 윤아림을 진찰했습니다. 체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즉시 보온 조치가 필요합니다. 병사들이 급히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윤아림은 담요를 두르고 앉아 있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태식은 그 모습을 보며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보낸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작전 지휘가 무리하다. 그 말이 이제는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부대는 고지대에 야영을 했습니다.
윤아림은 군의관의 치료를 받고 텐트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박태식은 자신의 텐트에 앉아 위성 전화를 꺼냈습니다. 상급 부대에서 회신이 와 있었습니다. 보고서 접수, 조사단 파견 예정. 박태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조사단이 온다는 것은 윤아림의 지휘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옳은 걸까? 오늘 본 윤아림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목숨을 걸고 병사를 구한 그 모습이. 박태식은 텐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비는 이미 그쳤고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그는 윤아림의 텐트 쪽을 바라봤습니다. 텐트 안에서는 미약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자지 않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태식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이었을까? 아니면 존경심이었을까?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윤아림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훈련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윤아림은 여전히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다시 선두에 섰습니다. 박태식은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단장님, 괜찮으십니까? 윤아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중령. 저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 말에 박태식은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훈련 마지막 날 오전 부대는 복귀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사흘간의 극한 훈련으로 병사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위기를 넘겼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전우애를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윤아림이라는 사단장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박태식도 묵묵히 행군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사흘 전 자신이 품었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급 부대에 보낸 보고서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조사단이 곧 내려올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 부대는 마침내 주둔지에 도착했습니다. 병사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사흘 만에 돌아온 부대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윤아림은 병사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훈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훈련으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진짜 강함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병사들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윤아림은 잠시 말을 멈추고 병사들을 둘러봤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해산. 병사들은 일제히 경례를 하고 각자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박태식도 경례를 하고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조사단 파견 통보서였습니다. 3일 후 국방부 감사단 현장 조사 예정. 박태식은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뿌린 씨앗이 이제 싹을 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원했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윤아림을 끌어내리려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불안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박태식은 다시 장교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식사만 간단히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훈련장에는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늦게까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태식은 호기심에 훈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윤아림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혼자 장애물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박태식은 그 모습을 보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사단장이 이런 일까지 직접 한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사단장님, 박태식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윤아림은 돌아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중령, 아직 안 들어가셨습니까? 예. 산책 겸 나왔습니다. 박태식은 그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태식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윤아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중령님, 이번 훈련 어떠셨습니까? 힘들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윤아림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장애물 하나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병사들이 나를 받아들여 줄지. 박태식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렇게 강한 사람도 두려움을 느낀다는 게 의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별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여자라서 사단장이 된 게 아닙니다. 군인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윤아림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박태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중령님, 예, 사단장님, 혹시 제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박태식은 움찔했습니다. 윤아림은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박태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라도 고백해야 할까? 자신이 상급부대에 보고서를 올렸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별 말씀이 없습니다. 윤아림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들어가서 쉬십시오. 내일도 바쁠 겁니다. 박태식은 경례를 하고 훈련장을 나왔습니다. 그의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마치 목에 무언가 걸린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숙소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조사단이 도착하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박태식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여러 번 상급부대에 전화를 걸어보고서를 취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박태식은 다시 한번 위성 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급부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박태식 중령입니다. 며칠 전 제출한 보고서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네, 중령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 보고서를 취소하고 싶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중령님. 이미 감사단이 출발했습니다.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박태식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사단장실에는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윤아림은 밤늦도록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국방부 감사단이 도착했습니다. 3명의 대령으로 구성된 팀이었습니다. 그들은 윤아림과 먼저 면담을 했고 이어서 박태식을 불렀습니다. 박태식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면담실로 향했습니다. 박태식 중령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며칠 전 제출하신 보고서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단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박태식이 작성한 보고서였습니다. 여기 보면 작전 지휘가 무리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무리했습니까? 박태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간의 훈련을 돌이켜보면 윤아림의 지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완벽했습니다.
중령님,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박태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잘못 판단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단장님의 지휘는 완벽했습니다.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사단장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편견이라고요? 박태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여성 사단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군대는 남자의 세계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윤아림 중장님이 부임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불쾌했습니다. 감사단원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박태식은 계속 말했습니다.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그것이 녹화되어 사단장님께 전달되었습니다. 사단장님은 저를 질책하셨고 극한 훈련을 실시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보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상급부대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감사단장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잘못 판단했다고 하십니까? 박태식은 고개를 들어 감사단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흘간의 훈련을 함께하며 깨달았습니다. 윤아림 중장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병사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박태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성별 때문에 그분을 판단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사단장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면담실안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감사단장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령님의 진술은 기록하겠습니다. 나가보십시오. 박태식은 경례를 하고 면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자신의 경력도 명예도 모두 끝장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감사단은 전 장병 앞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강당에는 수백 명의 병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윤아림과 박태식도 단상 옆에 서 있었습니다. 감사단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13기계화 보병사단 장병 여러분,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강당 안이 숨을 죽였습니다. 며칠 전 접수된 보고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결과 윤아림 중장의 작전 지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판단됩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다만 허위 보고서를 제출한 박태식 중령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박태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감사단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박태식 중령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반성했다는 점을 참작하여 최종 처분은 사단장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윤아림에게 쏠렸습니다. 윤아림은 잠시 박태식을 바라보다가 마이크 앞으로 나섰습니다. 감사단장님, 그리고 장병 여러분. 윤아림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박태식 중령은 25년 동안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군인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그 모든 세월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박태식은 고개를 들어 윤아림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진짜 군인은 잘못을 숨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박중령은 그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윤아림은 박태식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박중령에 대한 징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편견 없이 사람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강당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감사단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단장의 의견을 존중하여 박태식 중령에 대한 징계는 경고 처분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병사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태식은 그 자리에 서서 윤아림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감사단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감사단이 떠난 후 강당에는 윤아림과 박태식만 남았습니다. 박태식은 천천히 윤아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단장님. 윤아림은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중령. 박태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사단장님을 성별로만 판단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윤아림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중령, 저도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들었던 말들이었으니까요. 여자라서 안 된다. 여자는 약하다. 여자는 군대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성별이 아니라 능력으로 평가받고 싶었습니다. 박태식은 말없이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중령님의 편견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편견을 깨뜨리려는 노력입니다. 중령님은 그 노력을 하셨습니다. 윤아림은 박태식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이번에는 서로를 군인으로서 존중하며. 박태식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굳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박태식은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이구나. 이것이 진짜 군인의 모습이구나. 저녁 무렵 박태식은 혼자 훈련장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의 편견, 윤아림의 헌신, 그리고 오늘의 용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늘에서는 헬기 한 대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헬기를 보며 박태식은 생각했습니다. 군대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변해야 했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박태식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불을 붙이지 않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는 담배로 속을 달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상쾌한 저녁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박태식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젊은 시절의 자신을 만났습니다. 그 시절의 자신도 지금처럼 편견으로 가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대는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윤아림을 보는 눈빛이 달랐고 장교들도 그녀의 명령에 더욱 적극적으로 따랐습니다. 극한 훈련과 조사단 사건을 겪으며 부대 전체가 하나로 뭉쳐진 것이었습니다. 박태식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윤아림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아침 조회 때마다 그녀의 훈시를 경청했고 회의 시간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병사들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이제 목소리 크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소통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태식은 윤아림에게 호출되었습니다. 그는 사단장실로 향하며 긴장했습니다. 혹시 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지만 사단장실 문을 열자 윤아림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중령님 앉으십시오. 박태식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윤아림은 서류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중령님의 저녁 신청서입니다. 박태식은 깜짝 놀라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분명 자신이 몇 달 전에 제출했던 서류였습니다. 25년 군 생활을 마치고 예편하려던 계획이었습니다. 아, 이것을. 중령님, 정말 전역하시겠습니까? 윤아림의 물음에 박태식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그는 최근 들어 전역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더 이상 군대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변해가는 군대가 불편했고 자신의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사단장님, 저는 박태식은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전역이 기다려졌습니다. 군대가 제 뜻대로 되지 않았고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윤아림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단장님을 만나고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다시 배우고 싶습니다.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를. 윤아림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중령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다음 달에 여군 장교 양성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저는 중령님께서 그 프로그램의 교관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박태식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제가요? 여군 장교 교관을요? 그렇습니다. 중령님은 25년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런 중령님이야말로 젊은 여군 장교들에게 가장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박태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여군 장교를 가르친다니 몇 주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과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군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중령님이 그 역할을 해주십시오. 박태식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윤아림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령님. 그럼 저녁 신청서는 철회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태식은 경례를 하고 사단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태식은 오랜만에 고향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어머, 웬일이에요? 평일에 전화하시다니. 할 얘기가 있어서. 나 저녁 안 할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아내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갑자기 왜요? 예편하면 집에 와서 쉬겠다고 하셨잖아요. 응, 계획이 바뀌었어.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됐거든. 박태식은 아내에게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윤아림과의 만남, 극한 훈련, 자신의 잘못, 그리고 용서. 아내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당신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가? 네.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늘 피곤하고 지친 목소리였는데 박태식은 웃었습니다. 그래, 나도 느껴. 뭔가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야. 한 20년은 더 젊어진 것 같아. 잘 됐네요.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저는 응원할게요. 전화를 끊고 박태식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여군 장교 양성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25명의 젊은 여성들이 입소했습니다. 박태식은 그들 앞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박태식 중령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교관을 맡게 되었습니다. 생도들은 긴장한 얼굴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박태식은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성 군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는 남자의 세계라고 믿었죠.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생도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태식은 손을 들어 그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저는 한 분을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군인은 성별이 아니라 책임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그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여자 군인이 아닙니다. 그냥 군인입니다. 박태식의 말에 생도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힘든 일이 많을 겁니다. 편견과 싸워야 하고 자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박태식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생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새벽 구보를 함께 뛰고 훈련장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생도들이 지칠 때면 곁에서 격려했고 실수할 때면 다독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생도들은 놀라운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당당한 군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박태식은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어느 날 유나림이 훈련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생도들의 훈련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박태식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중령님.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중령님의 노력입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생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구령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태식은 문득 물었습니다. 사단장님, 군대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유나림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더 나아질 겁니다. 편견이 사라지고 능력으로만 평가받는 곳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끄는 사람은 바로 저 생도들입니다. 박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미래가 기대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여군 장교 양성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생도들은 모두 임관을 앞두고 있었고 부대는 수료식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박태식은 생도들과 함께 보낸 시간을 떠올리며 감회가 깊었습니다. 이 몇 달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료식 전날 밤 박태식은 혼자 훈련장을 걸었습니다. 달빛 아래 고요한 훈련장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림이었습니다. 중령님, 여기 계셨군요. 사단장님, 안 주무십니까? 잠이 안 와서요. 중령님도 그러신가 봅니다. 유나림은 박태식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유나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중령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도들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많이 배웠습니다. 박태식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여군 장교를 가르칠 자격이 있나 싶었죠. 하지만 생도들과 함께하며 깨달았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거더군요. 유나림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중령님은 정말 많이 변하셨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그건 사단장님 덕분입니다. 사단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편견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박태식는 잠시 말을 멈추고 윤아림을 바라봤습니다. 사단장님, 그때 왜 저를 용서하셨습니까? 제가 한 짓을 생각하면 징계를 받아도 마땅했는데. 윤아림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중령님, 저도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죠. 중령님을 벌하는 것보다 중령님이 변화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것을요. 군대를 바꾸려면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처벌로는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박태식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제게 기회를 주셔서. 아닙니다. 기회를 잡은 것은 중령님 자신입니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 속에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하늘 위로 헬기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야간 훈련 중인 것 같았습니다. 헬기의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사라졌습니다. 박태식는 그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계집년이 아니라 진짜 군인이시죠? 윤아림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중령님도 진짜 군인이십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짜 군인의 자질입니다. 다음 날 수료식이 거행되었습니다. 25명의 생도들은 말끔한 군복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박태식은 무대 옆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윤아림이 축사를 했습니다. 생도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앞으로 힘든 일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도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을 가르친 박태식 중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자 군인이 아니라 그냥 군인이라고. 그 말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성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책임감과 헌신입니다. 생도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료식이 끝나고 생도들은 하나씩 박태식에게 인사를 왔습니다. 교관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열심히 하게. 자네들이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박태식는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손은 굳은 살이 배어 있었습니다. 훈련의 흔적이었습니다. 박태식은 뿌듯했습니다. 마지막 생도가 떠나고 박태식은 혼자 강당에 남았습니다. 그는 빈 의자들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윤아림을 만났던 날, 극한 훈련을 했던 날, 조사단 앞에서 고백했던 날, 그리고 생도들과 함께한 날들.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윤아림이 강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중령님, 혼자 계십니까? 예, 사단장님. 잠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윤아림은 박태식 옆에 섰습니다. 중령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계속 교관으로 남으실 건가요? 박태식은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예편하려고 합니다. 윤아림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예편을요? 왜 그러십니까? 생도들도 중령님을 좋아하고 부대에도 필요한 분인데. 박태식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단장님, 저는 이제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르칠 만큼 가르쳤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때입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군대는 젊은이들의 것입니다. 저 같은 늙은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물러날 때입니다. 윤아림은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쉽습니다.
하지만 중령님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박태식는 경례를 했습니다. 윤아림도 경례로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악수를 나눴습니다. 중령님, 행복하십시오. 사단장님도 건강하십시오. 한 달 후 박태식의 예편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모여 그를 배웅했습니다. 윤아림은 직접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박태식 중령, 25년간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마지막 몇 달은 진정한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박태식는 감사패를 받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부대 장병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군인으로 살았고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윤아림 사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단장님은 제게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박태식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장병들을 둘러봤습니다. 강함이란 목소리가 큰 게 아닙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늦게나마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예편식이 끝나고 박태식은 부대를 나섰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부대를 돌아봤습니다. 25년의 세월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부대 정문을 나서며 박태식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헬기 한 대가 햇살 속을 가르며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헬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 헬기를 조종하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임무를 완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박태식는 가방을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변화해 있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박태식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윤아림이 마지막으로 건네준 편지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박태식 중령님께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중령님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앞으로의 인생도 지금처럼 당당하게 사십시오. 윤아림 올림. 박태식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덕분에 진짜 군인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박태식는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부대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구나. 60의 나이에 그는 마침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박태식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25년 군 생활의 무게를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의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박태식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이 열린 것이었습니다.